도덕적으로 옳다는 주장 하나만으로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도덕은 계속 도덕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저도 괜히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제 불편을 끼쳐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성소수자로서 이제 흑인들이 나와서 N워드를 쓰며 개그로 승화시키는 요즘, 일부 백인들은 여전히 흑인과 동양인을 무시하고 일부 흑인들은 여전히 동양인 앞에서 그럼에도 저는 차별과 편견, 혐오를 지향하진 않습니다. 제가 챔피언을 함부로 불렀다간 총을 맞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라는 게 말이죠, 편견이 완전히 제로에 수렴할 순 없어요. 문제는 그걸 통제하느냐 아니면 그걸 정의의 이름으로 휘두르느냐죠. 이 인종 주제에서 더 나아가서 요즘, 아니 몇 년 전부터 우리가 함부로 건드렸다간 두들겨 쳐맞는 몇 개의 키워드와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혐오 발언이네?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졌어요. 토론을 제가 느끼기엔 그저 입을 막는 무기 정도로만 보입니다. 제목과 썸네일에서 보셨듯 오늘 영상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성소수자 이슈를 불편해하는지 그걸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구독과 함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이 세상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선택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남성으로 태어났고 저와 같은 생식기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건 그냥 여성인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는 무정자증, 무성욕, 더 나아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 같은 내가 고른 적 없는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이분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여도 현실적으로는 연애나 결혼, 출산이 막히는 경우가 허다하죠. 근데 우리는 이 복잡한 현실을 두고 너무 많은 성문제를 의지, 선택으로만 설명하려고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일부 사람들은 내용이 아닌 그래서 너는 어디 편이냐? 바로 이분법적 논리, LGBTQ, PC, 다양성. 저는 뭐 씨발 LG에서 PC가 나왔다는 줄 알았는데 이 양반들이 하는 게 좀 가관이더라고. 반대 의견을 내는 순간 논리는 사라지고 도덕적 낙인부터 찍혀요. 너는 틀렸어 정도가 아니라 너는 혐오주의자야 이 쓰레기 새끼야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대화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 저는 이걸 모순이라고 봅니다. 이들이 하는 운동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죠. 존중해달라, 차별하지 말라, 다름을 인정해달라. 근데 동시에 우리를 불편해하면 혐오다, 싫어하면 차별이다, 침묵도 가해다. 모순이죠? 존중을 요구하면서 생각할 자유는 허용하지 않고 있죠. 이건 평등이 아닌 사상의 강요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이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들을 체감합니다. 영화, 드라마에서 갑자기 바뀐 캐릭터 설정들, 서사보다 메시지가 먼저 나오는 연출, 게임이나 미디어 컨텐츠들의 유독 여주인공이 많아지거나 비상식적으로 남성들이 하던 역할들에 억지로 캐릭터를 끼워 넣는 작품들, 자꾸 가르치려 듬.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느껴요. 우리가 뭔 잘못을 했나 이거? 이걸 이해를 해줘야 하는 건가? 저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말하고 싶어요. 백인 남성이 만들었든 동양인이 만들었든 소수자가 만들었든 그건 중요치가 않아요. 능력 이슈로 재미없고 설득력 없고 작품성이 뒤지게 떨어지면 우리는 그걸 소비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칭찬할 의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보편 취향이 아닌 캐릭터 디자인이나 인종,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억압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PC 요소가 있다고 해서 다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호라이즌 잘 됐잖아요. 물론 전 안 했지만. 근데 문제는 반대로 요즘엔 PC 요소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PC에 물들었네 하면서 불매를 하거나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왜 생겼냐? 그동안의 피로감이라는 거지. 요즘 영화, 게임, 드라마를 보면 공통적으로 보이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자는 명분 아래 인종, 성별, 성소수자를 비율적으로 좀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이 좀 생긴 느낌이 듭니다. 문제는 그게 이야기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게 아닌 설정, 시대, 배경과 상관없이 일단 넣고 보자로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차별을 없애자는 건 피부색, 성별, 성 정체성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이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되려 왜 흑인이 없냐? 왜 여성이 주인공이 아니냐? 왜 게이가 없냐? 왜 레즈가?
이렇게 작품을 다시 인종, 성별, 정체성으로 분류해서 평가해요. 차별을 없애겠다던 논리가 오히려 차별의 기준을 더 잘게 나누는 쪽으로 가버린 거죠. 자, 디즈니의 인어공주 한때 뜨거웠죠. 이 작품이 왜 이렇게 큰 반감을 샀을까요? 일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흑인 인어가 싫어서? 아마 장난감입니까? 우리가 이 영화를 싫어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캐스팅 그 자체가 아닌 서사의 맥락을 무시한 상징화였습니다. 원작의 분위기, 배경, 정서보다 메시지가 먼저 튀어나오는 순간 관객은 이탈합니다. 아니, 아이가 울었다잖아. 그리고 그때부터 영화는 작품이 아닌 대학생 신입이 전날 밤 급하게 만든 과제 발표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설득력도 명분도 전혀 없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이 도통 안 잡힌다라는 거지. 이건 다양성의 실패가 아닌 연출과 기획의 실패입니다. 언제부터 디즈니의 인어공주란 작품이 인종의 다양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작품이었습니까? 우리나라 영화도 예외는 아니죠. 그 82년생 김현지인가? 그거랑 걸캅스. 이 영화가 비판받은 이유는 여성이 주인공이라서? 가 아닙니다. 캐릭터 설정과 연출이 과장되고 굉장히 일방적이며 현실 설득력이 전혀 없어요. 남성 캐릭터는 대부분 무능하게 그려지고 여성 캐릭터는 과도하게 이상화됩니다. 이건 여성 서사라기보단 도식화된 선동에 가깝습니다. 관객이 바보 등신으로 보입니까? 이 영화가 말해주고자 했던 건 그저 여성이 이렇게 똑똑하고 잠재적 성폭행 가해자들인 수많은 남성들을 이렇게 두들겨 팼다. 현실성은 모르겠다. 그러니 우리 여시 언니들 영혼 보내기 좀 해줘라. 이 모든 사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재미도 설득력도 예술성도 아닌 그저 다양성이란 단어가 모든 걸 덮으려 했다는 거. 다양성은 서사를 강화할 때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서사를 대체하는 순간 그건 다양성이 아닌 그저 도덕적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강요에 불과합니다. Political correctness, PC, 정치적 올바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차별하는 언어 사용을 지양하자는 운동이나 신념을 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비판 불가 영역을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무조건 완전히 동등하게 봐야 한다는 주장에는 아직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책성 논의가 개인적 존중 문제를 넘어 공공공간이나 스포츠 규정과 충돌할 때 여성이 된 남성이 올림픽 출전을 여성으로 참가하는 것, 이건 간단한 문제일까요? It'll ruin women's sports over the next 10, 20 years. There are massive advantages and undeniable differences from male development. 그래서 오늘은 실제 커밍아웃을 하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나와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쩌다가 성소수자가 되겠다고 선택을 하시게 된 건가요? 일단 선택하게 된 건 이제 제가 26살쯤에 대학생 때쯤에 이쪽 게이 카페에 이미 이제 가입이 되어 있었고 거기서 이제 친구들을 구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이쪽 세계 게이 세계에 발들였을 때가 아마도 제가 동성애자를 선택한 그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시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받았던 편견 혹은 차별 중에 이건 기억에 남았다 하는 일화가 있으신 아무래도 이제 좀 여성스럽다 보니까 중학생 때 이제 여성스러웠는데 좀 탐탁치 않게 여기고 이제 좀 혐오의 약간 기색을 드러내는 애들이 좀 한 두세 명 정도 있었다? 그런 게 이제 기억에 나고 또 군대 때 이제 교육생 시절에 제 행동이나 말투가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교관님께서 계속 눈빛을 안 좋게 주시면서 계속 좀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게 기억에 납니다. 그럼 이번 영상 핵심인 현재 우리 사회가 추진하는 운동들이나 컨텐츠 미디어들이 성소수자 및 PC주의를 바탕으로 작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실제 본인 같은 성소수자 분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시는지. 네, 이게 이제 성소수자는 있다, 성소수자는 어떻게 살고 있다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게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나쁜 면을 보면 이제 성소수자로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그냥 언급도 안 되고 살고 싶은데 막 사회에서 이렇게 언급을 계속 하는 게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숨어야 된다는 게 혐오 당해야 된다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한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좀 불어넣어 주기도 하지 않나. 또 이제 김똘똘이나 홍석천 씨 같은 사람들 보면 좀 게이들이 좀 자연스럽게 이제
게이도 사람이고 인간이고 그런 걸 노출시키면서 좀 친화적으로 이상한 이제 외계인 같이 막 그렇게 막 여겨지기보다는 친화적으로 다가가는 게 좀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성애자니까 살짝 불편할 때도 있고 설정이나 이런 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는데 성소수자 입장에서 그런 컨텐츠 미디어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아,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록버스터물이나 좀 대중들이 많이 보는 이제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덜 노출시키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독립 영화나 이제 완전히 이제 게이를 주제로 삼는 그런 거에는 그런 이제 콘텐츠들이 조금 수가 늘어나는 건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괜히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제 불편을 끼쳐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성소수자로서 이제. 그러면은 그러한 거를 주제로 하는 컨텐츠 미디어는 괜찮지만 다른 아예 배경이나 설정이 다른 곳에 억지로 끼워 넣는 거는 이제 성소수자나 이런 이제 소수자 입장에서도 조금 불편하거나 이런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다. 네네. 저는 진짜로 그걸 아예 안 봤어요. 그래서 좀. 자,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성소수자를 공격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전 다 존중합니다. 아니 빈말이 아니라 저한테만 안 다가온다면 문제는 다름이 사상이 되고 비판 불가의 영역이 될 때입니다. 불편함을 느낀다고 모두가 혐오자는 아닙니다. 존중을 원하는 만큼 그들도 불편함을 느낄 자유는 있습니다. 동등은 아름다운 말이지만 기준을 없애자는 뜻은 아닙니다. 진짜 위험한 건 이러한 말을 할 수 없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가 정말 아름다우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미꾼이었습니다. Bye guys. You know I believe in no sign. 'Cause no matter where I go, it's so bright. Every day I see the sunrise.